한 주간의 커피 소식을 한자리에 모아 알아보는 시간, 주간 커피 뉴스입니다.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단속이 지난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환경을 위한 제도들이 잘 자리 잡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커피업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스타벅스 커피가 배달이 된다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알리바바와 함께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벨린다 웡 중국 스타벅스 CEO는 지난 2분기 실적을 설명하며 올해 가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점차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스타벅스를 배달까지 하게 만든 치열한 중국 커피 시장. 스타벅스가 1위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커피빈은 중국에서 철수합니다. 이랜드가 지난 31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중국 커피빈 사업을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중국 상하이에 커피빈 1호점을 개점한 뒤 2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인데요. 한편 이랜드는 중국 시장 진출 당시 중국이 세계 최고 커피 소비국으로 떠오를 것을 전망하고 20년 내에 1000호점 돌파를 선언했었습니다. 중국 커피 시장의 가능성이 점점 드러나면서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가히 춘추전국이라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서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9일 8개월 차 임산부인 세러 더글러스는 집 근처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카페라떼를 주문했는데요. 커피에 세제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글러스는 커피를 입에 머금자마자 이상함을 느끼고 뱉어냈는데요. 그녀의 커피에 세제가 섞인 이유는 매장 관리인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 머신을 청소하고 난 후 세제통과 연결된 호스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인데요. 머신 청소, 정리까지 깨끗하게 잊지 마세요. 야근을 카페에서 해야 한다고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평가는 직종별로 상이하지만 해당 기업들 주변의 카페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후에는 업무 미팅 중인 사람들로 빈자리 없이 빼곡했던 매장이 이제는 비교적 한산해졌다고 하는데요. 각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집중근무제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노트북을 들고 카페를 찾는 직장인이 많다고 합니다. 6시 이후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퇴근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카페 풍경으로 보는 정책의 영향력, 커피TV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 어느 쪽이 건강에 더 좋을까요? 이 두 가지 커피는 맛뿐만 아니라 화학적으로도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보다 적은 카페인 함량을 가지고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만 고온 고압으로 인해 함께 추출된 산성 성분이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콜드브루는 찬물에서 우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산도가 낮아 소화에 용이하지만 오랜 시간 우러나기 때문에 보다 높은 카페인을 함유한다고 하는데요. 알고 마시면 더 좋은 커피, 내 몸에 맞는 커피로 건강한 커피 생활 하세요. 커피 찌꺼기가 배터리가 될 수 있다? 대만의 춘이안 대학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리튬이온 배터리의 재료로 사용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일반적으로 흑연이 사용되는데요. 커피 찌꺼기가 바로 이 흑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높고 제조 과정에서 2800도까지 가열해야 하는 흑연에 비해 커피 찌꺼기는 구하기 쉽고 800도까지만 가열하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이점이 크다고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묘안, 커피TV도 응원합니다. 이번 주 주간 커피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 드디어 내일은 입추입니다. 어서 빨리 가을이 와서 이 더위가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